많이 피곤합니다. 요즘. 막히게 되면 3번이야. 얘들아 문제 보니까 자 문제에서 컴퓨터로 그거 봤어요.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x축 y축이 있고 하나는 2의 x승이야. y는 2의 x승이야. 제곱.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함수는 15배를 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관찰하면 이딴 식으로 그려진대. 슈. 자 그때 이게 y는 15배의 2의 마이너스 x승이래.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적당한 지점 점과 적당한 지점을 이렇게 자로 연결하면 AB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성분 AB의 길이가 딱 2가 되도록 하는 그때 해당하는 A의 Y 좌표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에서 그래프가 언급돼 있고 두 점의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자 일단 뭐 하자? 위아래로 스캔해 봅시다. 자 이 길이가 정확하게 2cm가 된대요. 2. 그러면 맞습니다.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그래프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문자 설정을 할 겁니다. 문자 설정. 얘들아 A, B 중에 이 AB를 연장한 선이 X축과 닿는 곳이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지금 A랑 B가 그려져 있는데 A랑 B의 이 수직선 직각방향 즉 A랑 B를 연장한 요 점을 알파라고 준다면 얘들아 그러면 A랑 B는 좌표 설정을 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 고1 2학기 수학이에요. 바로 도형의 방정식 같은 도형의 방정식. 자 뭐하는데 0을 기준으로 알파만 같다고 치면 y좌표는 대입한 값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자 A는 알파, 2 알파라고 보존할 수 있겠죠. 알파, 2 알파. B는 알파, 이 직선이 지나가는 곳에 x자리에 대입하면 15배의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일단 x좌표에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오늘 A. 자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식을 세워보자. 뭐 하라는 소리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숫자 2가 돼야 돼. 1.5cm 벌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는 건 지금은 우연이 된 겁니다. 바로 자 선분 AB의 길이는 지금 그림상에서 뭐 하면 돼?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겠지. 요만큼의 y좌표에서 요만큼의 y좌표를 빼면 여기 남겠지? 따라서 자 큰 y좌표 2의 알파가 y좌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y좌표 15배의 2의 마이너스 알파를 빼면 2가 될 때를 푼다는 소리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생각해보세요. 알파라고 두고 y좌표를 빼면은 2가 나오네.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볼게요. 뭐 하면 될까요? 그런 숫자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 뭐 하면 되냐면 살려주세요. 제발 좀 좋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방정식인 거죠? 자 왼쪽 거 같을 때 뭐 하면 될까? 자 반복되는 배열 2의 알파 정도를 좋아요. t라고 치환하면 자 치환해본다. 자 첫 번째 식은 t가 되는 거죠. 빼기 15배의 곱하기 얘들아 2의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고 바뀌어? t분의 1 그리고 같다 2가 되겠지.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제발 인수분 일단 얘들아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양변에 tt 곱하면 분배 법칙 쓰면은 얘는 t 제곱 빼기 15는 같다 2t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하면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15는 0이다. 제발 인수분해 되라.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는 3 그치? 0이다. 따라서 t는 5거나 마3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t가 뭐냐면 t가 되돌리면 1을 알파승 한 정도가 t였기 때문에 t의 알파가 5일 때랑 마3일 때를 두 번 조사해야 돼. 근데 얘들아 지금 얘랑 얘 중에 얘는 할 필요가 없겠지. 어떻게 마3이 나와요? 1을 거듭 찍으면 멈출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지워버리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2의 알파는 5다. 근데 얘들아 그 알파는 몇인지 모르겠지.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왜?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y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얘랑 얘 중에 우리가 지금 얻은 식은 2의 알파가 5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정답인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5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풀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한번 여러분들 비슷하게 283번도 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 곡선과 곡선에 닿는 지점을 A, B라고 할 때 거리가 6일 때가 언제일까요? 되신 분들은 변형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284번. 좋습니다. 283번도 잘 안 되신 것 같으면 볼게요. 283번 여러분들 A랑 B를 좌표 적었나요? A 땡땡 B 땡땡인데 자, 그 그림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K, 땡땡이겠죠. 따라서 얘는 K, 2의 K승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K,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X자리 K 대입하면 전부 있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A, B 사이의 거리는 6이래. 그럼 한번 해보자. 자, A랑 B 사이 거리는 같은 X좌표를 가지면 Y좌표끼리 뺀 게 간격이겠지? 위에서 아래로 빼보자. 2의 K승 빼기 2의 K 플러스 4가 같아야 돼. 길이 6이랑 같아야 되겠죠? 네. 그 사람 이 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자, 일단 얘는 아까처럼 쪼개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2의 K 빼기 2의 막 K승과 2의 4승이 곱해졌을 때 지속이 더해진 거는 6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맞습니다. 치환을 하면 자, 누구를 치환? 2의 K승을 반복되는 배열을 T라고 치환해요. T와. 그러면 얘는 T야. T 빼기 얘는 그래봤자 16이야. 그럼 16 곱하기 얘는 T분의 1이니까 역수하시오니까 이걸 찾아야 돼. 그치? 그 다음은 양변에 t 곱하면 t의 제곱 빼기 16은 같다 6t. 이 항에서 풀면 t의 제곱 빼기 6t 빼기 16은 0이다. 제발 인수분해 됩니다.
8이 16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 돼요. 따라서 t는 8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되돌리기까지 t가 뭐였죠? T가 2K 2의 k승이야. 따라서 얘는 2의 k짜리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은 이거일 때와 저거일 때를 두 번 해보시면 되는데 음수일 순 없어요. 네. 그래서 3제곱일 때가 되겠죠. 네. 그때가 딱 k 값인 거야. 그런 기하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284번은 문제 이건 봤습니까? 아직 네. 바뀌었나? 그러니까 2의 x승이랑 10-2의 4-x를 그래프로 관찰하면 a랑 b에서 만난대. 그리고 x축의 수직으로 내리면 CD라고 했을 때 A, B, C, D를 연결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교점을 찾아요. 맞아요. 좋은 답변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좌표평면에다가 A랑 B를 잡자. 자, 근데 A랑 B 특징이 뭐야? 곡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자리야. 즉, 두 개가 만나는 곳이니까 연립방정식 세워볼까? y는 2x승이랑 y는 10-2의 4x를 연립방정식 때려보자. 같아지는 곳.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지수가 몇일까요? 자, 해볼게요. 자, 2x야. 10 빼기 2의 4-x야. 좌변거변이 같아질 때를 한번 물음표 때려보자. 물음표. 같아지는 우연한 순간.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한쪽으로 이항하면 2의 x 플러스 2의 4-x승 빼기 10이 0일 때를 조사하는 문제야.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 풀죠? 같아질 때가 언제야? 바로 반복되는 배열이 보일 겁니다. 아까처럼 이거 해야 되겠지 이거? 2X 이거랑 이거 해야지. 그치? 2X 그래서 2의 x를 잠깐 동안 편의상 t라고 치환해서 바꿔치기 하면은 얘는 t 더하기 t분의 16 2의 내적은 16이니까 그치? t분의 1거 계속 나오거든. 역수해주세요니까 t분의 16 그 다음에 빼기 10은 0이 돼주세요. 양변을 ttt 곱하면 t를 곱한 다음에 부호법칙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치? 8, 2, 16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t값이 누구 나와? 하나는 8 하나는 2인데 t가 뭐였냐면 여기에 t야. 여기다가 t에다가 8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면은 그때 xx가 두 개 나오거든요. 바로 1 또는 3 나오지. 따라서 1과 3이 우리가 그림을 바라봤을 때 같아지는 곳이고 따라서 좌표를 알아낸 겁니다. 따라서 자 A랑 B 중에 A가 1이겠지, B가 3자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x, y를 이제 둘 중에 한 자리 대입하면 여기서 1 대입하면은 1,2인가요? 2의 1제곱 3을 대입하면 2의 3,8인가요? 다음은 사다리꼴 넓이 공식 쓰면 돼요. 돌려서 봤을 때 사다리꼴이죠. 평행한 격이고요. 그리고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까지 하시면 정답이 2랑 8을 먼저 더하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여기잖아. 그래서 3과 1은 두 칸 차이 나잖아.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하면 정답은 10만큼 넓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경험하시면 되고 교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교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정식이랑 비슷해. 근데 부등호가 나와 있어야 돼요. 부등식을 풀면 여전히 부등식입니다. 근데 밑칠보다 같게 통일했으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지수끼리 부등호 그대로. 밑칠보다 작게 통일했으면 부등호 꺾어주면서 가져오면 해가 나와요. 해. 오케이? 근데 표정을 보니까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여러분 보시면 마플 개념의 그 1번, 2번은 쉬우니까 3번만 풀어보세요. 풀어주기 귀찮나? 졸리죠? 풀어주세요. 왜요? 3번은 여러분 근데 그 대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4번에 3번이요. 치환을 쓰는 문제입니다. 왜? 아니 근데 문제에서 읽어봤을 때 너무 치환하고 싶은 거거든요. 10배의 2분의 1의 x승 그 다음은 더하기 16이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면 맞습니다.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뭐를 치환하면 편할까? 잠깐 동안 얘 중에서 2분의 1의 x승을 t라고 한번 치환하면 여러분들이 자 얘는 t의 제곱인 거죠. 왜냐면 소인수 분해하면 4분의 1이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t의 제곱 빼기 10t 더하기 16이 0 이하 인수분해가 돼요. 8, 2, 16
t-8, t-2, 0 이하. 그럼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었자면은 0이 되는 값의 사이값이잖아 자를 때는. 따라서 t는 2랑 8 사이가 나와요. 네. 근데 t가 뭐였자면은 t는 되돌리면 주기 얘랑 같은 말이야. 따라서 집어넣으면 2가 작다 2분의 1의 x승보다 작다 8. 여러분들 이걸 만족한 x를 잘 세우면 자 지수 부등식은 밑을 통이라는 발상. 네. 2는 1제곱이잖아요. 8은 2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 x는 그래봤자 2를 역수해 주세요니까 마이너스 1제곱 볼 수 있고 곱하면 결국 2의 마이너스 x가 크다 2의 1승보다 그리고 2의 세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밑이 1보다 크고 크면 지수는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1 마이너스 x 3이 부등호를 유지하게 결정하시면 되고 이제 양면을 마이너스 빼하면은 x가 부등호에 꺾이면서 마이너스 1만 없고 마이너스 3만 없고.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요. 어쨌든 요거는 간단한 기본형인 거지. 기본 부등식. 지수를 통일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부등호 방향 꺾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꺾을 때랑 꺾지 않을 때. 좋습니다. 286번에 1, 2, 3번 연습해 보시고 되신 분들은 287번도 전해주세요. 치환할 때랑 치환 안 할 때가 있는데 일단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저 치환을 안 해도 돼요. 1, 2번은 치환해야 돼요. 2, 3번은 치환해야 돼요. 치환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잘 될 겁니다. 일반 유형은 치환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대놓고 4분의 1 정도, 6, 4분의 1은 좌변 우변이 밑을 통일할 수 있어요. 2분의 1을 통일할 수 있고 또는 2의 마이너스 1을 통일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치환하고 나서 혹시 1을 2의 0제곱으로 바라보실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항하면 되잖아요.
자, 변형 문제 287번 봅시다. 287번. 1, 2, 3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치환해서 해보시고 변형 문제 볼게요. 일단 문제 보니까 8배의 AEX 더하기 2배의 EAX 빼기 1을 풀어봤더니 해가 x가 2보다 크다로 나와야 된다. 자, 그때 새로운 부등식을 풀면 점수가 몇 개까지 나오냐가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해를 주어졌을 땐 문제 해를 주었어. 그러면 부등식은 해를 대입하면 안 돼요. 등식일 때 해를 대입하는 거겠죠. 검사한다. 근데 지금은 크다는데 이것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고 봅시다. 식 정리부터 합시다. 바로 뭐 하면 돼?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치환해보자.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대기할 건데 일단 AX를 T라고 치환하면 네. 자, 얘는 따당이니까 이거 8은 가만히 우리가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 따라서 8T 제곱. 얘는 플러스 2T 빼기 1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자하시면 4T, 2T랑 1, 1이 있고 곱하면서 더해서 얘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4T 마이너스 1 2T 플러스 1로 쪼개지고 0보다 작다를 키우고 풀어야 돼. 그치? 여러분들이 그럼 2차 부등식을 믿고 풀면 바로 0이 되는 값을 찾고 사이 값이겠지. 근데 얘들아 지금 얘를 풀면은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면은 4분의 1인 곳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계값을 찾고 작을 땐 사이값이대로 쓰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치환하고 나서 푼 거야. 근데 얘들아 치환된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 되돌리면 얘들아 t가 뭐였냐면 다시 위로 되돌리면 a의 x를 치환한 게 t였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 이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누가? a의 x제곱이 그 다음은 밀어내고 그 다음은 4분의 1보다 작다로 일단 접혀지거든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좀 허무니가 없는 게 있어요. 터무니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얘들아 지금 봐봐. 얘들아 사이에 있다는데 지금 여기는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 가운데가 변수인데 지수함수 또는 지수를 한 결과물을 하면 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항상 되겠죠.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그냥 막 풀리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여기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결국 최종 결론은 뭐다? 되돌려 봤더니 쟤는 즉 얘를 만족하진 말고 얘만 만족해도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끝까지 계산하면 해가 x가 2보다 크다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든 생각이 있어요. 든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일단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AX는 작아지더라.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4분의 1의 2분의 1의 제곱이죠. 너무 가정법인가? 얘들아 근데 얘를 만족하는 어떤 식을 해봤더니 해가 x가 2보다 커진다로 잘 나오려면 지금 들 수 있는 생각이 지금 이쪽과 이쪽을 마치 비교하면서 거꾸로만 쓴 거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수가 통일이 됐다는 소리죠. 물론 뒤집으면서 따라서 A가 2분의 1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어. 결과적으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2보다 크다잖아. 작다잖아요. 크다 맞네. 그치? 그래서 A는 2분의 1로 완료준 거나 마찬가지. 비교한 거야 밑에끼리. 지수끼리가 이미 결정됐으면 밑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2분의 1 같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은 찌꺼기 숫자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A가 2분의 1로 구했고 이제 뭐 하면 될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집어넣지 말고 얘들아 일단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을 푸시오니까 AX를 다시 한번 T라고 또 치환하면 로 치환하면 얘도 치환 때리면 T의 제곱 빼기 17T가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를 풀란 소리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돼야만 됩니다. 16과 1로 하고 마마 주면은 이거 다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T-16 T-1 0보다 작다. 네.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면 0이 되는 값에 사이값이 최종 정답이니까 따라서 얘는 t는 사이에 있다. 1과 16 정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t가 뭐였냐면 a를 x가 곱한 결과야. 근데 a는 아까 구했어. a가 구했어. 2분의 1인 거 얻었죠? 따라서 여기는 결국 2분의 1의 x승이 1보다는 크고 16보다 작은 부등호를 풀어야 돼. 네. 근데 얘들아 가운데 숫자가 잘 보면 2를 역수하고 x로 하는 거니까 지수법칙을 쓰면 얘는 또 뭐라고 쓰냐면 1은 크다 2의 마이너스 x승 보다 그리고 16보다 작다. 그치?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얘들이 다 2의 친척이고 2의 친척이에요. 왜냐면 얘들아 1은 2의 영제곱으로 본다면 영제곱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은 소인수 분하면 2의 4제곱으로 소인수 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밑이 2이니까 1보다 큰 수로 통이 됐으면 보이는 지수들을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요. 이렇게 결정하면 부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면 양변을 마이너스만 곱하면 x는 사이에 낀 게 있다. 마사랑 0 사이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그런 x들의 정수계수니까 마상, 마이, 마길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a부터 찾고 새로운 식을 또 풀면 되고 치환하면 돼요. 치환. 다음 쪽 볼까요? 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플기능 5번 제일 어렵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점프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네요. 얘들아 방정식 아까 있잖아.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됐죠. 여기도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설명 일단 한번 듣고 해볼게요. 문제에서 자 일단 패턴이 뭐냐면 대표 문제 5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이야 빠짐없이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1번은 뭐냐면 4를 x번 곱하고 빼기 2의 x 플러스 2승하고 더하기 a만큼 빌려주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쌤 이거를 푸시오 부등식을 푼다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부등식을 풀듯이 하면은 자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자 치환하고 너무 치환하고 싶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했더니 너무 치환하고 싶게 생겼어요. 자 좌변을 보면은 그쵸 2의 x가 반복된 느낌이니까 일단 t라고 치환을 먼저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치환하고 나서 자 원래 부등식을 간단히 바꿔치기면 얘는 t의 제곱이고 보이지? t의 제곱. 이건 여러분들이 하트 공식 이 지수 버전을 하면은 하트죠. 곱하면서 했는데 2의 x 곱하기 2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기는 4t가 될 거예요.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괜찮니? 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쌤 그러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호가 되라는 건 치환하고 나서 풀면은 t에 대한 2차 부등호가 항상 성립할 조건. 마치 판별식 느낌. 우리가 지금 뭐냐면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는 게 이게 우연히 부등호인 게 아니라 100% 항상 부등식이 돼야 돼. 항상 부등식. 모든 이니까. 항상 100%로 참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되려면 2차 부등식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판별식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얘들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x는 모든 실수예요. 근데 t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장난을 했냐면 치환해 버렸잖아. 근데 x가 조밀조밀하게 대입하면 1, 2, 3, 4 이런 애들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t는 그래봤자 x가 팔딱팔딱 움직여도 그에 해당하는 중간변수 t는 0보다 큰 수만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x는 모든 실수인데
그 결과물인 t는 0보다 큰 수만 나오겠지. 따라서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만족해야 되고 단 t가 0보다 큰 곳에서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00에서 만족시켜도 t가 0보다 큰 모든 변수에 대해서만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뭐 모든 실수 x도 참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등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 범위가 생겨요. 모든 실수였지만 t 입장에서는 0보다 큰 곳에서만 만족되고 따라서 이걸 이제 그려볼 겁니다. 바로 얘들아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다는 건 자, 우리가 가끔씩 쓰는 발상 부등호를 만족한다? 그 뜻은 왼쪽에 y랑 y를 연장해서 봤을 때 y 값이 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에 대한 결과물이 0보다만 크다는 건 결국 얘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t마다 y 0, t마다 y 0이 상수한 거죠. 따라서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그림 그려보자. 여기에 t축이 있어. t축 x축이 아니라 t축이야. 자 여기를 y축이라고 부를게. 자 여러분들이 자 좌변함수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은 2차식이니까 y는 t제곱 빼서 t 플러스 a를 그려봤자 2차함수니까 포물선 그래도 되겠지. 얘 특징이 뭘까? 얘는 완전 제곱식걸로 만들어서 블라블라면 얘는 t-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 빼기 3 되니까 a 빼기 3꼴이 되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관찰하면 2, a-4에서 2, a 빼기 4에서 예를 드는 거야. a 빼기 4 그러면 2, a 빼기 4에서 아래로 블록한 자취가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빠짐없이 좌변에 있는 y가 상대방 y는 0, 즉 x축보다 위에 떠있길 희망하거든. 우리는 네. 크다는 건 떠있다는 거잖아. 위에 떠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따라서 뭐 하면 될까? 얘가 항상 크다는 것은 이 좌변의 그래프의 위치가 0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즉 그림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핵심 뭐다? 치환하고 나서 푼 다음에 그 치환된 곳에 좌변의 함수 모양이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해서 결국 위에 떠 있는 느낌이고 따라서 얘는 뭐 하면 될까? 대표값.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죠? 2를 대입할 때 그 결과값이 a-4니까 이 숫자만 0보다 크게 해줘도 자동적으로 다 떴으니까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2항까지 해주면 a는 4보다 크다고 해석하는 문제가 문제가 1번의 주제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은 괜찮은 문제야. 그냥 치환하고 나서 2차 함수를 떠올려봐. 위에 떠 있어야 되니 꼭지점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그렇게 푸는 거랑 2번은 차이점이 있어요. 5번에 1번이랑 5번, 2번은 뉘앙스가 달라. 얘들아 2번은 문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 x마다 9를 x분하고 2배의 3에 x 플러스 1승하면 0보다 크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대.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모든 실수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치환해서 푸는 발상을 한다면 자 3의 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부등식을 풀면은 자 해보자.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a-는 0보다 커야 되겠지. 왜냐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의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100% 참여돼요. 자 여러분들이 100% 왼쪽이 크려면 맞습니다. 자 왼쪽에 대한 t에 대한 결과물을 y라고 치환하고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y 마찬가지로 우변도 y를 장착시키면 자 얘는 또 뭐 하라는 소리냐면 이 녀석이 0보다 항상 이기면 되는 거야. 크다. 네. 항상 커야 돼. 근데 지금 제한된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의 t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 큰 t인 거예요. 0.1, 0.001 어쨌든 t는 3의 x값을 받는 t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풀 때는 t 입장에서 0보다 클 때만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얘들아 얘 특징이 뭐냐면 얘 특징이 뭐냐면 자 y는 이차함수를 한번 작도해 볼까? 자, 얘 인수분해 그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화하면은 t 플러스 3 a제곱 플러스 a 빼기 12꼴 나오고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얘는 자, y는 같다 얘야. 근데 얘를 한번 옆에다가 좌표표면 그려보면 t축 y축이야. 원인마다 결과가 있을 거야. t마다 결과 y. 자, 근데 이차함수의 구조를 가지니까 꼭지점을 찾고 방향에 맞춰서 그리면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인 거 눈에 보이고 꼭지점은 제곱이 0일 때니까 지금은 마 3컴마에서 시작하겠지. 마 3컴마. 따라서 t 좌표가 마이너스 3부터 꼭지점을 가지면서 아래로 불러. 꼭지점을 가지면서 아래로 불러 간 게 이 좌변의 자취가 되는 거야. 자취. 근데 우리는 이 왼쪽 함수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항상. 근데 지금 우리는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조금 내려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높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t는 0보다 큰 곳에서만 놓을 거잖아.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t는 0보다 큰 반쪽짜리야.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바로 얘는 무조건 마3 땡땡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 함수인데 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로 양수 t에 대해서만 여기 값이 그 오른쪽 날개라고 해야 되나? 이쪽만 충분히 위에 떠 있어도 네. 명제적으로 말이 된다고. 참 거짓 중에 여기서의 지금 t는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치환한 t니까 이 관계식에서 t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양수밖에 대입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계속 1억 마이너스 d배도 어쨌든 여기는 t이 양수기 때문에 그 양수가 대입되는 동안에서만 0보다 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취가 왼쪽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자취를 넘기겠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0보다 초과하는 이 곳에서만 위에 떠 있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냐면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위에 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통과하기 시작하는 자리, 즉 y 절편 보이세요? y축과 닿는 거. y 절편만 0보다 크면은 대부분이 다 크다는 소리예요. 기하학적으로 따서 지금은 결국 뭐냐면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결과 y가 0보다만 이상이면 얘들아 여기 딱 같아도 돼. 왜냐면 지금 이게 딱 0과 같아도 이게 그래프가 좀 억지적인 게 자 t축이 있는데 t축 여긴 0컴마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마3컴마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0,0을 뚫고 지나가도 어차피 t는 0보다 큰 곳에서만 대입되니까 0보다 크다고 말해서 결국 지금은 0을 허용해줘도 됩니다. 물론 더 떠 있어도 되지. 이것도 돼요. 이것도 어차피 구멍이 뚫리면서 포함하지 않으면서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위에 떠 있어서 양수가 고정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고 말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t에다 연립했을 때 한번 해볼까? 여기 t에다 연립해볼게. t가 0 대입하면 0 더하기 3 3이야. 3의 제곱 9네. 그럼 9 플러스 a 빼기 12가 좌변 함수의 가장 최소값 그 0일 때의 경계값인데 그것만 0보다 크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저걸 정리하면 a는 3 이상 된다가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1번이랑 2번을 구별하세요. 1번은 치환하고 나서 그 t에 대한 그림이 2차 함수인데 t가 0보다 크기 동안에 y값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꼭지점이 그냥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래프가 왼쪽에 치우쳐진 2차 함수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큰데 전체 값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오른쪽 날개 부분만 커도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반복해 보시면 외워지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 289번 모든 실수 블라블라에 대해서 되게 하는 K의 부등호를 결정해 보세요. 해보세요. 치환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치환하고 나서 해석하세요.
모든 실수 x지만 t 입장에선 0보다 초과하는 곳에서만 높으면 0보다 높으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를 x 플러스 1제곱하고 획이 2의 x 플러스 함수니 k보다 커지기 위한 성립한다. 만족한다. 그러면 k의 최대값은 몇이냐? 자, 좋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289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자, 일단 좌변의 생기세 보니까 너무나도 치환하고 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2의 x를 반복되는 배열 t하고 치환을 냅자 때립니다. 일단 치환하고 나서 머리를 간편하게 보자. 그러면 왼쪽은 지수법칙서도 쪼개면 t제곱이랑 4가 있는 거니까 4t제곱이겠죠. 네. 그 다음 얘는 또 쪼개고 쪼갠 다음에 치환하면 2에 세접하니까 8t인가? 8t. 그 다음에 얘들아 k는 왼쪽으로 이항할게 2항. 그러면 마이너스 k고 0보다 이상이면 돼. 0보다 크다. 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t는 마구잡이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변수야. 근데 t는 2의 x제곱마다 t를 관찰하면 0보다 초과하는 어떤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t가 0보다 클 때 2차 부등식을 성립시켜놔요. 자, 그러면 안전장치 그래프를 그려본다. 자, 좌변의 y를 연결하세요. y는 이 숫자 왼쪽. 자, y는 오른쪽 0. 자, 그러면 y는 블라블라랑 y는 0이 이쪽이 벌어지려면 그래프로 관찰해보자. 따라서 이걸 한번 그려봐야 되거든. t축마다 y좌표 y축. 그럼 원인마다 결과를 찍으면 이거 표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표준화 때리면 자, 내가 그리고 싶은 함수는 좌변 함수인데 4로 묶으면 t제곱 빼기 2t 더하기 k 빼기 k고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은 y는 같다 4배에 t-1 l제곱이고 빼기 1과 플러스 1 중에 빼기 1 내보내면 아마 맞아 나갈 거거든요. 그 계산 그냥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해석합시다. 자, 내가 그리고 싶은 건 2차 함수인데 꼭지점 자리가 1이야. 1이지. 여러분들이 t축과 y축을 그래서 자 1을 먼저 찾으세요. 꼭지점 좌표. 꼭지점 아래로 블록. 꼭지점 아래로 블록하는 게 이거의 움직임이야. 자, 근데 지금은 아래로 블록인데 4니까 양수니까. 근데 지금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는 왼쪽의 y 값들이 오른쪽의 0보다 계속 크게 하고 싶어. 근데 지금 0보다 큰 동안이니까 그림이 그려진 틈이 여기부터야. 0보다 초과하는 tt. 자,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뭘 만족해야 될까? 위에 떠 있으면서 x축보다 위에 떠 있으면서 이 안에서 그림이 잘 그려지려면 지금은 이런 느낌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대부분이 큰 거잖아. 대부분이 아니라 almost. 다 큰 거잖아.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위에 있다 말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관찰하면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죠? 이차함수의 대표값. 꼭지점만 봐도 꼭지점이 위에 떠 있으면 위에 떠 있으니까 결국 꼭지점만 구할까요? 꼭지점. 자, 꼭지점이 어디냐면 t, y 좌표가 얘가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y 좌표인데 얘가 위에 떠 있다는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아도 되겠지. 네. 이게 사실 접해도 0 이상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되고 이항하고 이항하면 k가 뭐 이거 이항하고 풀면은 k 값이 마사보다 이하로 그냥 알아서 풀려요. 그 다음은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식일 때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마사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할 수 있는데 같을 때가 최대인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푸는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심오한 주제지 좋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맞풀기는 6번은 그 부등식의 방정식의 활용이거든요. 활용.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6번은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세요. 네. 약간 기침만 해요. 6번은 활용인데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활용이거든요. 그냥 문제에서 준 수식을 보고 같을 때를 찾으면 돼요. 또는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저거는 한번 집에서 읽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방금 5번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항상 크다. 모든 실수에마다 크다는 건 이차함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환하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표 개념 특강이라고 해서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치환을 이용한 방법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한번 읽기만 해보시고 일단 기본 확인 주제면 변형 유제만 풀어보세요. 발전 문제도 되면 풀어보세요. 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함수의 지수 방정식의 반대, 로그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로그 방정식 똑같이 풀 거예요. 로그 방정식. 그래서